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5월 26일 느바 소식입니다. LA 레이커스가 피닉스 선즈와의 시리즈 두 번째 경기에서 접전 끝에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로써 시리즈는 1대1 동률이며 3차전은 28일 금요일 레이커스의 홈인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리게 됩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1차전의 부진을 딛고 오랜만에 몬스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전반에 잠잠하던 데이비스는 후반에 무려 24점을 넣었고 무엇보다 수비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접전 상황에서 코트를 지배했습니다. 특히 클러치 상황에서의 활약이 어마어마했는데요. 무려 3점 1개를 포함한 야투 2개와 자유투 6개를 모두 성공시키며 해당 구간 11점을 올렸고 상대 센터 디안드레 에이튼에게 시전한 엄청난 블락까지 진정한 공수겸장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작년 플레이오프 당시 너무나도 압도적인 경기를 보이던 갈매기를 기대하며 줄곧 실망했던 팬들에게 데이비스가 본인이 왜 레이커스의 미래이자 현 NBA 최고의 빅맨으로 불리는 공수겸장인지 오늘 경기를 통해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역시 해당 구간에 결정적인 3점을 성공시키며 총 23점을 올렸습니다. LA 레이커스는 르브론이 20점 이상을 기록한 플레이오프 19경기에서 오늘 경기 포함 14승 5패를 기록 중입니다. 여기에 경기 초반 20%대를 유지하던 3점을 결국 30.3%까지 올렸습니다. 레이커스는 1차전에서 3점 성공률 26.9%를 기록했는데요. 팀은 작년 플레이오프부터 3점 성공률 30% 미만을 기록한 4경기에서 전패를 기록 중입니다. 3차전은 홈에서 열리는 만큼 조금 더 편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닉스는 4쿼터 중반까지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며 경기를 접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2020 플레이오프 당시 백투백 MVP 야니스 안티토쿤보 방면 최고의 수비를 펼친 잭 크라우더의 에너지와 인생 경기를 펼친 카메론 페인도 경기 막판 팀의 공격을 진두지휘하는 크리스 폴의 공백은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디안드레 에이튼은 또다시 더블더블과 함께 80%가 넘는 야투율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NBA 플레이오프에서 이 기록을 연속으로 기록한 선수는 2010년 드와이트 하워드와 에이튼 단 두 선수뿐입니다. 만약 에이튼이 3차전에서도 이 기록을 달성한다면 역대 최다 연속 경기 이 기록을 세운 선수가 되는 만큼 3차전 에이튼과 피닉스 선수단의 경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브루클린 네츠가 보스턴 셀틱스와의 2차전마저 손쉽게 잡아내며 홈에서 열린 첫 두 경기를 모두 잡아냈습니다. 2019 올스타전 3점 콘테스트 우승자 조 해리스가 1쿼터에만 3점 4개를 포함한 16점을 폭발시키며 보스턴 수비코트에 절망을 선사했습니다. 브루클린은 케빈 듀란트, 제임스 하든, 카이리 어빙으로 이어지는 리그 최고의 공격 코트 옵션뿐만 아니라 리그 최고의 캐치앤슈터까지 보유한 최고의 공격팀이란 걸 잘 알 수 있는 경기 초반이었습니다. 이 쿼터는 1쿼터에 단 하나의 야투도 시도하지 않은 제임스 하든이 접수했습니다. 해당 쿼터에만 10득점을 적립하며 팀의 공격을 진두지휘했고 3쿼터에는 해결사 듀란트가 14득점과 무려 3개의 블락을 기록했으며 하든, 어빙, 그리핀은 21점을 합작하며 109대 82로 3쿼터를 마무리, 사실상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브루클린은 오늘 일명 180클럽을 달성하는 극강의 효율을 선보였는데요. 100점을 넘기며 이 기록을 세운 건 구단 역대 최초이며 NBA 역사상 180클럽 달성과 함께 3점 10개, 100득점 이상을 기록한 팀의 승률은 오늘 경기 포함 무려 90%에 달합니다. 농구는 더 많은 득점을 하는 팀이 이기는 스포츠죠. 높은 확률로 많은 득점을 올리면 질 수가 없지만 반대로 상대는 적은 득점을 하도록 만들어야 완벽한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오늘 브루클린은 수준 높은 공격만 보인 것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수비력까지 보여주며 보스턴을 압살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경기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는 조 해리스로 단 29분 18초를 소화했습니다. 정규리그에선 선수들을 갈아 넣더니 플레이오프 와서 휴식을 부여하는 팀은 아마 브루클린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고 압도적인 재능을 앞세운 이 팀이 과연 얼마나 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남은 시리즈가 점점 더 기대됩니다. 보스턴은 2연패를 당했습니다. 3쿼터 초반 에이스 제이슨 테이텀이 눈부상을 당하며 코트를 떠났고 풀전력으로 맞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브루클린을 상대로 테이텀의 이탈은 그야말로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나마 마커스 스마트가 3쿼터에 불을 뿜으며 맹활약을 펼쳤지만 이미 33점까지 벌어진 점수차를 극복하긴 무리였죠. 보스턴이 29일 홈에서 펼쳐지는 3차전에서는 반전에 성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댈러스 매버릭스가 무려 원정 2경기에서 LA 클리퍼스를 잡아내며 시리즈를 2대0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다음 경기부터는 홈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시리즈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루카 돈치치가 미쳐 날뛰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는 6자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돈치치는 전반부터 23점을 기록하며 돈치치 방면 수비를 강화하겠다고 호언장담한 클리퍼스를 상대로
언터처블이란 게 존재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레너드급 수비가 붙으면 미스매치 이후 공격, 가드가 붙으면 피지컬로 밀어붙이기, 더블팀이 오면 패스로 이어지는 돈치치의 공격에 클리퍼스는 1차전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였고, 오늘 댈러스가 무려 9개의 자유투를 흘리며 54.2%의 성공률을 기록했는데 만약 이마저도 높은 확률로 적중시켰다면 승부는 더 빨리 결정지어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앞서 언급한 팀 하더웨이 주니어는 기복을 버리는 대신 오직 6만 존재하는 주사위를 얻은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두 경기 동안 3점 17개 중 11개를 성공시켰는데요. 높은 야투율을 기록하며 돈치치를 보좌하고 있는 만큼 3차전에서도 좋은 경기를 보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클리퍼스는 비상입니다. 카와이 레너드가 41점을 폭발시키며 팀 공격을 이끌었지만 18개의 3점을 52.9%로 성공시킨 댈러스의 화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댈러스로 향하는 원정에서의 승부가 굉장히 중요해진 만큼 3차전에는 좀 더 타이트한 팀 수비를 보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스테픈 커리와 클레이 탐슨 그리고 드레이먼드 그린과 다시 우승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진 않았을 겁니다. 반 마이어스 단장은 일요일 커리와 1시간 동안 미팅을 가졌고 그린과도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했는데요. 팀의 핵심 선수들은 모두 팀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팀과 함께 성공을 거두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그린이 오프시즌 선수 영입에 많은 관여를 할 거라는 말이 있었는데 마이어스 단장은 커리나 탐슨, 그린의 의견은 중요하고 이런 선수들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에 그들의 의견에 무게를 두는 걸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있긴 하지만 단지 플레이오프 진출만을 바라보는 것에 그친다면 분명 선수들을 실망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황금기를 함께했던 선수들이 팀을 떠날 수도 있게 되겠죠. 무엇보다 이미 셀러리캡 한도가 최대치에 달한 만큼 이 세 선수가 끝까지 함께할 거란 보장도 없는데요. 여러모로 오프시즌의 골든스테이트는 흥미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샬럿 호네츠의 감독직을 맡은 제임스 보레고 감독이 다음 시즌도 팀의 감독직을 맡을 거라고 합니다. 디 애슬레틱의 샴즈 카라니아에 따르면 플레이인 토너먼트 진출은 물론 고든 헤이워드의 부상 전까지 팀을 동부 플레이오프 진출 안정권까지 올렸던 이 감독과 팀 옵션을 활용해 한 시즌을 더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디 애슬레틱의 샘 아믹에 따르면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선수단은 스탠 밴 건디 감독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믹은 KHTK 라디오를 통해 선수단과 감독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며 자이언 윌리엄슨, 브랜든 잉그램 같은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고용된 벤 건디 감독은 오히려 본인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접근 방식으로 인해 선수단과 문제가 있었고 두 자릿수 점수차로 리드하던 경기에서 무려 14번이나 패했으며 리그 최악의 수비팀 중 하나였던 점까지 딱히 좋은 성과를 낸 걸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걸 언급했습니다. 작년 10월 4년 계약을 맺은 이 감독과 팀이 오프시즌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이애미 히트가 이번 오프시즌 엄청난 일을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ESPN의 스티븐 A 스미스에 따르면 LA 클리퍼스의 카와이 레너드가 이번 오프시즌 마이애미에 합류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미 버틀러와 레너드의 관계가 아주 좋고 오프시즌 셀러리 캡에 여유가 있는 모든 팀이 레너드의 영입을 원하겠지만 마이애미는 레너드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될 거라는 예측이네요. 물론 다른 언론은 레너드가 클리퍼스를 떠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도 하는데요. 이번 오프시즌 최대화가 될 카와이 레너드의 행선지에 관련된 루머도 계속 예의주시 해봐야겠습니다. 뉴욕 닉스의 줄리어스 랜들이 2020-21 시즌 기량발전상을 수상했습니다. 100표 중 98표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2위는 2표를 받은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의 제라미 그랜트입니다. 이번 시즌 올스타에도 선정되며 뛰어난 활약을 보인 랜들인데요. 직전 시즌 대비 평균 득점은 약 4.6점, 리바운드 0.5개, 어시스트 2.9개, 3점 시도가 1.9개, 성공률은 13.4%, 자유투도 7.8%가량 상승하며 가장 눈에 띄는 발전을 보였습니다. 기량 발전상 수상과 함께 플레이오프에서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댈러스 매버릭스의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클럽 방문으로 인해 사무국에 5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포르징기스는 현재 시각 기준 5월 23일 클럽을 방문했는데요. NBA는 선수의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바, 클럽, 라운지 혹은 유사한 시설을 방문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포르징기스는 이를 어겼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와 상의한 결과 포르징기스의 클럽 방문이 바이러스 확산을 촉진시키지는 않기에 격리가 이루어지진 않을 거라고 하네요. 작년 플레이오프 당시 휴스턴 로켓츠의 데니얼 하우스 주니어가 숙소에 정체불명의 여성을 불러들이는 일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순간인 만큼 선수들이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플레인 토너먼트 최종전에서 패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센터 마일스 터너가 본인의 거취에 관한 생각을 알렸습니다. 헤비닷컴에 따르면 터너는 인디애나폴리스를 사랑하고 두 번째 고향인 이곳보다 좋은 곳은 없으며 최고의 팬을 보유했다고 했습니다. 트레이드 루머에 관해서는 항상 코트에서 최선을 다하고 팀원들을 지원하는 데 힘쓰기에 루머에는 휩쓸리지 않으려고 한다네요. 여기에 어디에 있든 기술과 성장에 자신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인디애나 구단이 이미 트레이드 루머가 나왔던 터너를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26일 주간네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trange in this wasting daily life. You look so worn out. I wanna be there.